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CGN이고요. 네, 코드 번호는 09653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3일 4시 16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도지형 양봉 도지 캔들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 좀 시그널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물론 조금 밀리긴 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올라갈 때마다 저항 구간은 은근히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오늘 저항받는 거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항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전에 형성했던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는 건데 단기적인 저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올라가게 되면은 또 지지 레벨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오늘 하루 종일 횡보했죠. 거의 변동성이 없다시피 했는데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새로 진입하신 분들도 좀 재미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만 오늘 조금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어 뭐 실질적으로 다른 오늘 EDGC라는 종목이 좀 급등을 했었죠. 왜 급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안 쳐봐가지고 오늘 이슈가 뭐가 있었나? EDGC가 EDGC가 이슈가 있었나요? 무상증자였구나. 네, 무상증자를 했었네요. 네. 아무튼 오늘 뭐 근데 고개를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는데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젠은 오늘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어쨌든 캔들이 좀 그 어쨌든 3일 연속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의미 부여를 하자고 하면은 기술적인 부분들 차트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죠. 음봉보다는 양봉이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음봉보다는 양봉이 나으니까. 그리고 5일선 안착 여부도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리고 오늘 뉴스도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뭐 이런 뉴스도 보이더라고요. 피눈물에 응답하라. 주가 폭락, 불통의 시즌 주주 불났다. 소액 주주들 트럭 시위, 주가 폭락에도 주주와 소통 거부. 촌정윤 대표 연임 반대, 주주 친화 정책 전문 경영인 도입 여부.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봐도 딱히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손실을 볼 때 엄청 크게 손실 볼 때도 많긴 한데 어, 저는 제 손가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제 손가락이 왜 이 주식에 이렇게 늦게 들어갔을까 아니면 손절을 왜 못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 탓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시젠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결국에는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승계구두도 우리무중. K방역 주역인 시장의 천종윤 대표는 올해 65세다. 고령이 많은 전통제약사 기준을 평균 나이지만 코스닥 상장법인 CEO 평균 나이는 56.3세보다는 훨씬 많다. 시즌이 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차기 경영권 구도를 착실하게 준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천 대표의 후계 구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네. 뭐 딱히 뭐 제가 볼 때는 뭐 딱히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가 있나요? 음.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이고 여성 두 딸이 계신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네. 아직까지는 더 하지 않을까요? 손종인 대표님께서. 그리고 더 벨에서 나왔던 기사는 반년간 임원 13명 신규 영입, 사업 다각화에 주목.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젠의 주주분들이라고 하면은 대규모 외부 인사들을 줄줄이 영입하며 경영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신규 사업 확대와 기존 진단 사업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문의 헤드급 인사를 기용한 결과 최근 약 반년간 외부에서 영입된 임원이 13명에 달한다. 그래서 시제는 사업 다각화와 조직 변화를 시도하며 신규 임직원 충원으로 인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선제적으로 외부 출신의 임원진을 추가 배치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조직 인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조직 내의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고
상업 다각화 측면에선 마케팅, AI, M&A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합류했으며 해외 인력 충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 이게 제약 진단 키트 바이오죠 어쨌든 어떻게 보면 바이오라고 말하기 좀 무리가 있고 약간 그거죠. 그 뭐냐 그 의료기기 쪽 의료기기와 바이오의 중간이죠 시젠이. 예. 그래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이런 시작기 점차 진단 서비스를 위한 IT 강화, 제조 마케팅 신사업까지 회사 기반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업이 이제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성장성을 부여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걸로 인해 그런 게 이제 AI 쪽이라든지 아니면 M&A를 통한 그런 성장성을 좀 부여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시젠도 나름대로 이런 주가에 있어서 책임을 느끼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M&A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AI 쪽이라든지 결국은 성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의료기기 업종이 되었든 바이오 기업이 되었든 성장성이 실적도 중요하죠. 제약바이오 근데 제약바이오는 다른 데보다 좀 그런 게 조금 덜한 게 좀 실적보다는 성장성이 더 커야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이 좋으면 좋죠. 실적이 좋으면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와 완벽하게 나오는 기업이 그렇게 몇 없죠. 없긴 그중에서 시젠이 작년 한 해 상당히 서프라이즈 냈던 부분들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그 시가총액 이런 거 상위주들 보면은 물론 시젠이 그 뭐냐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이라든지 시젠 이런 게 이제 조금 약간 실적적인 부분이나 펀드멘탈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막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좋으면 좋다 좋으면 좋긴 한데 좀 성장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그 이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리고 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신 이희아님, 이희아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을 보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저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 관점에서도 보고 있고, 플러스 채널 돌파 이후에 되돌림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패턴이라는 거는 이 안에서 발생이 되었던 그러니까 이거를 지우고 가까이서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봉 흐름에 있어서 이 안에서 이 가격대로 보면은 11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1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30만 원 맞나요? 네, 30만 원대까지 29만 얼마였죠? 여기서 발생했던 어떤 사이클과 흐름, 흐름 플러스 흐름. 네, 뭐 비슷한 말이죠.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그런 가격대를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채널은 뭐냐면은 이 주식이 행동을 해왔던 몇 년 동안 이 주식이 상장되고 나서 몇 년 동안 보여줬던 흐름. 그 안에서 만약에 주가가 놀 거라고 하면 이 안에서 노는 게 맞다라는 관점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맞아요, 보통은. 근데 그러지 않았죠. 물론 특수 상황이 있었죠.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 있음에 따라서 이 구간이 아닌 어쨌든 이 구간 위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종목이.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안으로 와서 주가가 놀아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오래 걸릴 수 있는 사이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구간이 아니면은 반등 줄 만한 가격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반대로 얘기해서 여기에서 반등을 안 주면은 다른 데서 가격이 반등을 준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여기를 기점으로 지금 저점을 잡고 그 다음에 뭐 30만 원 거기를 고점을 잡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로 저점을 잡든 여기로 저점을 잡든 뭐 반등은 나오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시젠이 만약에 좋은 주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주식이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서 놀아주는 게 맞아요. 놀더라도 이 안에서 놀아줘야 시간이 덜 걸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아니면은 다음 반등이 준다라고 했을 때는 딱히 반등을 안 볼 생각이에요. 예, 본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다라는 관점이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이제 제 반등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반등을 안 주면은 실질적으로 좀 많이 힘들죠. 정말 힘들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음, 내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가격 레벨 이걸 하얀색으로 바꿔야겠네요. 하얀색 18.2 노란색 61.8 61.8 이걸로 자 보게 되면은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가격대. 일단 저항 구간들을 세 가지의 저항 구간을 체크했어요. 지금 현재 세 올라갈 때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대들을 좀 체크를 했는데 1차적으로는 17만 2천원, 2차적으로는 20만원, 그 다음에 3차 24만 6, 7천원 가격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언제 어떻게든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데는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만약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음, 운이 좋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근데 이게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몰라요. 지금은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주식은 아마 그 중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비어있는 공간 있죠. 여기를 아마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채워줄 거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여기로 설정을 할 확률이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 가격대에서 반등을 줬을 때는 이 구간을 채우려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 본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를 어떻게 채우다가 그 다음에 어떤 펀드멘탈 계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력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진단 키트에 있어서 수출을 뭐 아니면 어떤 다른 코로나가 아닌 뭐 어떤 팬데믹이 새롭게 나왔다라고 하든지 그래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도 맞죠. 예, 이런 가격대는.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떤 흐름을 좀 관찰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딱 이 정도로 보여지고요. 예. 1차적으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청산을 여기로 할 것 같아요. 17만 원대. 근데 내가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다가 어떤 뭐 매물대적인 지지를 좀 짧게 조정을 주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쏜다라고 하면 여기서 무조건 청산을 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쉬운 레벨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쉬워 보입니까 여기가? 절대 쉬운 레벨 아니죠. 네, 여기조차도 쉬운 레벨이 아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가격대는 27, 20, 이 가격대는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진짜 뭐라도 좀 해줘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커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패턴 관점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배트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배트 패턴이라고 하는데 잘 올라가 줘야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네,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 줘야 조금 괜찮아지죠. 시젠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근데 뭐 다른 제약바이오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 이런 기업들도 반등을 줄 만한 자리는 맞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EDGC가 오늘 좀 선봉장에 나섰던 것처럼 EDGC EDGC도 보면은 반등이 안 줄 것 같은데도 이런 데나 아니면은 약간 이런 수평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흐름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네, 이 라인에서 결국에 반등을 줬다라는 거죠. 네, 물론 추세가 반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하락 추세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하락세기 형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하락세기 돌파 이후에 눌림 줄 때 지지받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해 주는가 이런 흐름. 어쨌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위치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가 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뚜렷한 레벨이기도 하죠. 랩지노믹스도. 예. 여기서 지지를 받아왔었고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았었고 지금 다시 한번 더 그런 레벨을 테스트하는 위치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랩시노믹스도 반등을 줄 만한 자리는 맞죠. 수젠텍, 수젠텍도 같이. 그러니까 요즘에 시젠도 보고는 하는데 수젠텍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아서 휴마시스도 참 너무 강해서 휴마시스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아무튼 랩지노믹스, 그 다음에 시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황제주라고 불렸던 종목이잖아. 1등 그 진단키트 황제주에서 1등주, 2등주를 담당했던 주식들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시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J 솔루션, 그리고 K사인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